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지훈입니다. 네, 저는 본업은 전업투자자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폭풍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된 책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있지만 여전히 크게 바뀌거나 크게 공매도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숏커버링 관련돼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치열한 눈치 싸움이 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제가 최신 이제 3일 전 데이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KRX 한국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찾아왔습니다. 코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공매도 잔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조 한 1,500억 정도고요. 수량으로 치면 315만 주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아직도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습니다. 5,600억 정도고요. 네,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좀 올라온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5,600억에 그 수량으로 치면 한 115만 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확실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1조까지 잔고가 다시 쌓였고요. 수량으로 치면 145만 주가 되겠습니다. 역대 최대 잔고는 한 1조 5천억 정도였고, 물론 주가가 올라오면서 에코프로도 최근에 좀 그래도 다시 주가가 좀 반등을 보이면서 좀 다행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잔고 금액 치고는 1조 정도가 다시 쌓였고요. 에코프로 BM은 1조 6천억으로 거의 지금 최대 찍었던 게 대략 1조 8천억인데 그와 비슷한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잔고 수량도 어마어마한 지금 511만 주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잔고 금액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죠. 1조 1,300억 정도고요. 수량으로 치면 268만 주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는 좀 다소 줄어들었고, LG 엔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은 크게 줄지 않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세력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 보기 작전이 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공매도 세력이 최근 5일, 최근 10일, 최근 한 달, 그 다음에 중장기로 3개월, 6개월, 1년 HTS에서 보시면 대비율이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율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수익 중인 거고, 대비율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이 손실 중입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1개월 대비율, 3개월 대비율, 6개월 대비율이 모두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공매도 세력은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팔 실익이 사실은 없다는 거고, 최근 5일, 10일 아주 최근에 친 일부 물량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오면서 공매도 세력이 손실 중이긴 하지만 그 손실의 폭이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숏커버링이 들어오려면 여기서 좀 더 주가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와야지 급하게 갚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는 불과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산업이나 성장하는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통을 겪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요새 많이 적용되는 게 지지학적 용어 중에 캐즘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캐즘 이론을 이 전기차에 적용을 하면 초기 새로운 어떤 산업이나 새로운 신제품이나 신모델에 관심 있는 얼리 어댑터들의 사용이 다 끝나면 이제 자동차로 치면 볼륨 모델,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그리고 가장 많이 대중화된 모델로 확산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대중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은 전기차 투자 관련돼서 모든 완성차가 투자를 미루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배터리 셀 3사의 북미, 우리의 지금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가장 주력으로 보는 데는 북미이기 때문에, 북미 같은 경우는 LG 엔솔의 합작 GM 오하이오가 40기가와트시, 테네시가 50기가와트시, 미시간이 40기가와트시, 그리고 LG 엔솔 스텔란티스 합작이 온타리오주의 45기가와트시, 그리고 또 오하이오주의 혼다랑 합작이 40기가와트시, 현대차 그룹 조지아 공장이 30기가와트시로 이게 다 합산을 하면 260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의 약 300기가와트시에 가까운 LG엔솔 북미 그 생산 캐파에 대한 물량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SK온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드의 테네시와 켄터키 공장, 켄터키도 1, 2공장 이게 다 합쳐서 테네시가 45, 켄터키 1이 37, 켄터키 2가 45 그래서 여기서만 대략 127기가와트시간 생산 예정이 있고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가 35기가와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를 말씀드리면 스텔란티스 인디애나 원래 1공장만 33기가와트시가 예정돼 있었는데 인디애나 2공장에 34기가와트시 그리고 GM의 인디애나 공장이 30기가와트시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대략 100기가와트시인데 가장 삼성 SDI가 조금 공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여서 최근에 삼성 SDI 현대차 합작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삼성 SDI발 이 BMW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BMW 관련된 추가 북미 또는 뭐 유럽의 합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요 둔화 우려 관련해서는 IRA 관련돼서 AMPC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셀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시당 35달러, 모듈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시당 10달러인데요. 첨단 생산세액 공제 받는 부분이 있고 전기차 관련돼서 보조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로 보조금이 즉시 지급되면 일종의 우리 자동차 살 때 할부하는데 할부 이자를 10% 이상 낮추는 효과, 할부 원금을 10% 이상 낮추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전기차 수요 중에 내년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대기하는 수요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사용량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CATL, 파나소닉, SK온, 삼성 SDI 상위 5개사의 시장 침투율이나 점유율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LG 엔솔의 전체 시장 침투율 북미하고 유럽 합산이면 27.7%로 여전히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CATL이 굉장히 많이 쫓아왔습니다만 LG 엔솔하고 격차는 좀 줄어들었지만 북미에서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CATL이 포드랑 합작 꼼수 그다음에 테슬라랑 CATL의 이 합작 법인이 당장 보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CATL 관련된 부분이 북미에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하고 LG엔솔의 중국을 제외한 침투율은 다시 벌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LG엔솔이 27.7%로 시장 침투율 1등이다. 그 다음에 SK온하고 삼성 SDI가 꾸준히 침투율을 올라오면서 지금 4위, 5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중국의 BYD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중국의 로컬 기업, 페러시스 이런 기업들은 고션 하이테크 이런 회사들은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 침투율 자체가 0.1, 0.3%, 0.2%. 삼성 SDI하고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10%가 넘는 점유율인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에서 CATL을 제외하고는 크게 우려할 요인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FEOC 규정부터 알아야 되는데 FEOC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 지시를 받고 있는 기업을 FEOC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FEOC 관련된 부분은 FEOC 관련된 북한, 이란은 사실 상관이 없고요. 지금 중국인데요. 중국 관련돼서 광물이나 핵심 광물이나 부품이 생산되면 아니면 중국의 기업,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 지시에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광물이나 부품을 사용하면 당장 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배터리 부품은 24년에 적용이 되고요. 25년에 핵심 광물이 적용되는데 24년에 부품이 이제 전해액하고 분리막이 해당이 되고요. 모듈, 셀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년에 핵심 광물이라고 하면 리튬,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리튬과 양극재, 음극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대략 지분율로
대략 지분율로 25%를 보고 있는데 25% 밑으로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FEOC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분율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SK온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거린메이 합작이 있고요. 여기서 SK온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분이 51%, 이 거린메이하고 합작 전구체 공장의 거린메이 지분이 49%인데 이 지분율을 25%대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 투자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되냐? 아마 대략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G화학하고 하이코발트입니다. LG화학하고 하이코발트 경북 구미의 양극재 공장이 아마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화학이 51%, 하이코발트가 49%인데 이것도 지분율을 25%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중국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의 부담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지만 이 부분을 지분율 조정을 당장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거는 FEOC 규제 때문에 한국 배터리 업체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당장 CATL이 지금 테슬라의 배터리 들어가는 비중이 대략 20%인데 이게 당장 LG 엔솔과 아마 파나소닉으로 양분되지 않을까. 심지어 뭐 삼성 SDI도 지금 원통용 배터리 관련돼서 테슬라 쪽에 납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그 LFP 배터리를 납품하는 CATL 때문에 테슬라가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을 못 받게 됩니다. 모델 3, 모델 Y가 해당이 될 건데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는 테슬라의 당장 지금 LFP 배터리를 국내 배터리사 삼성 LG 엔솔이 되거나 삼성 SDI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는 LG 엔솔이 25년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이랑 그 전기차용 LFP 배터리 양산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CATL 들어가는 테슬라 물량이 LG 엔솔이 뺏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돼서 CATL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의 통제 소유 관할 지시하에 하고 CATL이 뭐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CATL이 그 안에 당장 24년에 중국산 분리막을 쓰거나 중국산 전액을 쓸 경우엔 당장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도 국내 분리막 업체나 전액 업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국내 배터리 셀 3사 중에 테슬라 비중이 있는 LG 엔솔이 당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항 관련돼서는 배터리 부품에 해당되는 분리막이나 전액이나 모듈 셀을 24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FEOC에 해당되는 우려 집단에서 조달받을 경우는 당장 미국에서 그 첨단 생산 세액공제 AMPC라고 하는 생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고요. 중국산 부품, 배터리 컴포넌트라고 하는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핵심 광물인 리튬을 포함해서 뭐 리튬, 니켈, 알루미늄, 망간 이런 핵심 광물이 중국산에서 중국 정부의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그 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 경우는 25년도부터는 그 첨단 생산세액공제 IRA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요. 25년도부터 핵심 광물에 포함되는 게 양극할 물질과 음극할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25년도부터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안에 25년도에 중국에서 가공한 리튬을 쓰거나 아니면 그 중국에서 생산한 양극재나 음극재를 쓸 경우에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당장 24년에는 한국의 전액 업체인 뭐 동아기업,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회사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분리막도 당장 24년도부터 국내 분리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리막 업체인 SKI 테크놀로지, WCP 같은 회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강력한 경쟁사가 없고 일본의 경쟁사가 많은 편이고 전액 같은 경우는 중국의 뭐 캡캠이라든지 굉장히 강력한 경쟁사가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 부분 중국의 업체들의 점유율을 미국에서 뺏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싸움이고
전해액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리의 싸움인데 전해액 같은 경우는 가장 북미에서 그 현지 공장을 많이 지은 엔캠이 당연히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해액 관련돼서는 재미난 거는 특수 저장 용기에 보관을 해야 되고 전해액은 3개월 이상 재고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관련된 업체가 아마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데는 대표적인 게 엔캠, 뭐 후성 일부 중국 업체, 그다음에 솔브레인,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뭐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전해액 업체가 이 IRA 보조금 세부한 발표에 따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24년 1월 1일부터 보조금 7,500달러를 차를 구매 시 즉각 지급하기 때문에 할부 원금이나 이자 비용을 대략 10% 정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올해 말에 차를 안 사는 대기 수요들이 내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 관련돼서는 언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세가 가파르게 나올지는 뭐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리튬 가격 관련돼서 리튬의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생산 원가 캐시 코스트가 지금 킬로그램당 18불에서 20불 정도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20% 정도 내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 업체들이 생산 코스트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그 굉장히 지금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3위까지 갔던 회사, 그다음에 현재 8위인 회사가 지금 거의 뭐 파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그들만의 치킨 게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리튬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없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이 중국 탄산 리튬 가격 기준으로 14만 위안인데 지금 이 아래에서 대략 10% 정도까지 떨어지면 리튬 생산 업체들의 캐시 코스트 한 10만 위안까지 예상이 되고요. 최대 20%까지 하락되면 중국의 탄산 리튬 기준으로도 캐시 코스트에 도달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 이상 더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기보다는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이 나오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 관련돼서 대표적인 업체 앨범알에 따르면 양극재 업체랑 리튬의 생산 업체들의 리튬 재고는 소위 말하는 그 악성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소진 중에 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내년 정도면 언제든지 안정될 수 있는 환경에 도달할 거라고 앨범알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이를 토대로 앨범알이 그럼 리튬 생산하는 업체들의 정상적인 수익성은 2분기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는 끝났고 이제 내년을 보면 내년에 리튬 가격이 24년도에 대략적으로 현재 가격에서 크게 더 빠지지 않고 횡보만 하더라도 양극재 업체들의 역마진 효과는 사라지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은 대략 내년 2분기 빠르면 내년 2분기 내년 3분기부터는 양극재의 정상적인 수익률인 6%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극재 5대 천왕의 실적 추정치는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소폭 하락 조정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5대 천왕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40%가 넘는다. 포스코 퓨처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에 7조 한 1,500억에서 11조 2천억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평균 매출 성장률은 대략 5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한 1,500억 정도 예상하지만 내년에 3,900억에서 내후년에는 대략 7,883억 그러니까 대략 내후년 기준으로는 한 8천억 정도 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데이터에는 지금 삼성 SDI발 수주가 본격적으로 반영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그 네이버 금융 데이터에 따르면 내년에는 한 8조 7천억 25년도에는 12조 8천억을 잡았지만 요거는 충분히 좀 상향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한 그래도 9조 5천억에서 한 10조 25년도에는 한 13조에서 한 13조 한 7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의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한 5천억 정도, 여기는 4,800억을 잡았지만 내년에 5천억에서 한 5,700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025년도에는 한 대략 8,500에서 최대 만약에 리튬 가격이 완전한 반등이 나오면 대략 뭐 1조까지 영업이익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석유화학사업부가 매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대략 30에서 한 40%까지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LG화학도 워낙 덩치는 크지만 대략 15% 정도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67조에서 한 대략 70조 매출을 예상하고 25년도에는 대략 82조에서 한 85조 거의 포스코 홀딩스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매출을 25년도에 예상을 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한 2조 8,600억에서 한 3조 정도를 예상하지만 내년엔 그래도 한 5조 정도 영업이익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후년에는 한 7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대 천왕 중에 네 번째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가장 생산 캐파는 작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내년과 내후년에 평균 매출 증가율이 한 8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 관련돼서는 선대인 TV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 홍동환 대표님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관련된 부분은 그 대표님이 홍동환 대표님이 밝혔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증설을 하고 있고 증설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내년에는 한 1조 2천억, 내후년에 2조 5천억이지만 이것도 리튬 가격에 따라 매출의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배 이상씩 늘어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700억대, 내후년에는 한 1,600억대 영업이익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NF인데요. LNF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워낙 타 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많이 빠져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 투자하신 분들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LNF 관련돼서도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조금 조정은 됐지만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5조 8천억 대략 한 6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2,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25년도에는 한 9조 매출에 영업이익 한 5천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완성차에 어떤 배터리가 채택되고 어떤 완성차가 잘 팔리는지 그게 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배터리의 밸류체인이 수혜를 받을 테니까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 i4랑 i7 차종에 채택이 돼서 BMW i4나 i7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가차이기 때문에 고가차에 포지셔닝 된 데는 경기 침체나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디 Q8 e-tron, 아우디의 e-tron 시리즈가 삼성 SDI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 픽업 트럭 아시죠? 리비안의 R1T, R1S, EDV가 삼성 SDI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스텔란티스에 합병된 피아트, 이태리 피아트 500 요게 항상 보면 유럽에 잘 팔리는 매달 상위 차종 5위권에 들어오는 차인데요. 어떨 땐 3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피아트 500에 들어가는 것도 삼성 SDI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을 잘하고 있고 이 고부가 배터리 P5 비중이 확대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P5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지금 대량 수주한 에코프로비의 양극재를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 SK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인데요. 포드는 일부 생산 중단을 하기도 하고 포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포드도 생산 관련돼서 연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드 같은 경우는 F150 라이트닝이 11월 달 판매 데이터가 4,400대를 기록하면서 전 월 대비 20%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월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포드의 픽업 트럭도 잘 팔리고 있다. 일단 최신 소식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포드 외에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EQA 모델, 그 다음에 기아의 EV9,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모델을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LG 엔솔입니다. 가장 많죠.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폭스바겐의 ID3, ID4. 폭스바겐의 ID3, ID4 같은 경우가 잘 안 팔린다고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테슬라라든지 중저가 차종을 겨냥해서 굉장히 다양한
차종을 만들고 있고 ID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포드의 머스탱 마하 2, 네, 요거 관련돼서 뭐 일부 CATL 배터리가 채택이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포드의 머스탱 마하 2에는 여전히 LG 엔솔 배터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네, GM 그리고 테슬라, 포드의 완성차 비중이 계속 좀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분야에 투자할 걸 좋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여전히 지금 그 모든 배터리 셀 업체들의 핵심은 생산 원가 절감입니다. 근데 생산 원가 절감에 아주 그 핵심 공정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게 지금 건식 전극 공정입니다. 네, 건식 전극 공정은 그 단결정 양극재를 써야 되고, 건식 전극 공정은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와 건식 전극 공정 관련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건식 전극 관련돼서 실리콘 음극재를 쓰이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이 비싸다는, 흑연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기업들이 SK, LG, 뭐 LS, 롯데, 그리고 뭐 포스코는 포스코 퓨처엠의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SKC,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와 그룹 14, 그룹 14하고 같이 합작으로 상당히 하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인데 가장 공격적으로 했고, 뭐 가장 양산 캐파 기준으로도 가장 많고, 앞으로도 선점 효과를 최대한 누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는 주목해보자.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 자체가 충방전의 효율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의 흑연에 조금만 섞어도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거기에 양극재를 더 많이 넣어서, 음극재를 더 들름으로써 양극재를 더 많이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훨씬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충방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전기차 충전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한 전기차 자체의 충방전 효율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는 점점 좋아질 거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는 실리콘 음극재의 소위 말하는 생산 단가가,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려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의 단가 또한 좀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배터리 3위, 기존에 3위까지 했고 중국 배터리 시장 침투율을 5% 이상 차지했던 회사들이 그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JEV라는 회사입니다. JEV라는 회사가 지금 파산 위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8위에서 9위권인 페러시스 에너지, 항상 보면 왜 시장 침투율에 8위에 나오는 회사죠. 글로벌로도 8위에 나오는 회사인데, 이 중국의 페러시스 에너지, 푸넌커지라는 회사 자체도 지금 재정 적자가 눈덩이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도태되면 도태될수록 지금 삼성 SDI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뭐 증설한다는 거에 대한 이슈는 있었지만 올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랑 합작도 나오고 이제 볼보 합작 나올 거고, 혼다, 뭐 도요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요 틈새를 타서, 수요 둔화 우려의 틈새를 타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노리는 그 셀 업체들에 대한 성장이 다시금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ESS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만 생각하는데 글로벌 ESS 시장은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에서 한 80기가와트시인데 25년에 2배 넘게 성장한 171기가와트시, 2030년에는 356기가와트시로 대략 8배에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2030년 기준으로 글로벌 ESS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 EIA가 재생에너지 증가하려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커지면 커질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중을 2050년까지 4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에너지가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디에 저장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ESS입니다. 그래서 ESS도 원래 LG 엔솔하고 삼성 SDI가 잘했는데 전기차 쪽으로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잠시 주춤했는데
당장 ESS 관련돼서도 중국에 많이 뺏겼던 점유율을 삼성 SDI와 LG엔솔이 상당 부분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서 가장 견조하게 움직였던 거는 전액 3인방이죠. 매일 제가 수익률 체크를 하는데 어떨 때는 엔캠이 1등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1등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동화기업이 1등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액 관련돼서 당장 내년에 수혜를 받기 때문에 전액 관련된 업체가 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엔캠은 그 오정강 대표의 최대 주주의 오버행 이슈가 있었지만 그 부분도 다소 많이 완화되고 해소되는 측면에 있는 것 같고 동화기업은 사실 건설 업황이 진짜 안 좋아서 이 동화마루라는 건자재 쪽이 굉장히 큰 매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엔캠만큼 공격적으로 동화기업은 동화기업의 자회사 동화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 2025년까지 연캐파를 6만 톤 이상 테네시 공장에 증설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고 솔브레인은 국내 전해액을 담당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해외 공장을 담당하는데 해외 전해액 공장을 담당하는데 엔캠이나 동화기업만큼은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솔브레인도 그 국내 3대 전해액 업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업황과 반도체 업황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동화기업과 솔브레인처럼 다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게 매력적인지 아니면 엔캠처럼 2차전지의 몰빵인 회사가 더 매력적인지는 투자하신 분이 심각하게 투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액처럼 당장 24년도에 FEOC 우려 집단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첨단 생산수익공제 IRA 세부 법안 나온 부분에 수혜를 받는 게 역시 분리막인데요. 근데 분리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SKI 테크놀로지가 공모가가 상당히 굉장히 좀 과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되기에는 시간은 좀 걸려 보이고 차라리 오히려 2등 업체인 저는 분리막을 본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철저하게 참고만 하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절대 종목 추천이나 권유나 매수 매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 아이디어 분석 차원임을 다시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분리막 같은 경우는 삼성 SDI의 강력한 밸류체인인 WCP 관련된 부분 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WCP도 WCP의 대표님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쪽에서는 WCP 그리고 전해액 쪽에서는 솔브레인, 엔캠, 동화기업인데 전해액 관련돼서는 완전히 캐시카우를 전해액에 포커스 맞춘 회사랑 아니면 vs 전해액도 캐시카우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반도체라든지 건설 쪽에 다른 또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회사 캐시카우가 한쪽에 쏠린 회사 2차전지에 집중된 회사가 나은지 아니면 2차전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캐시카우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투자 관점의 매력도가 높은지 그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판단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